하나씩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일전에 한번 데저트 슬레드 구형 모델이요, 첫 번째 나왔던 그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델을 리뷰하면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굉장히 어떤 네이키드 바이크 같은 그런 단출하고 조금 심플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심플해요. 전반적으로 심플하고 어떤 바이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만 딱 갖추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어떤 단순한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뒷타이어가 굉장히 굵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오프로드 바이크라고만 하기에는 좀 이렇게 터프한 모습, 그리고 어떤 장거리 주행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고출력의 그런 바이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맑아서 이렇게 하얀색이 하얗게 빛나는데, 이 컬러, 이런 컬러들의 어떤 컬러 조합들을 보면은 이 붉은색 프레임이나 색깔 부분 조합만 봐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미지, 그리고 캐주얼한 약간 청바지 같은 개성 강하고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계기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키면은 이렇게 원형 계기판에 구형이랑 거의 비슷한 이미지긴 한데, 이 안에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설정입니다. 속도계하고 뭐 갈 수 있는 거리, 연료 잔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기어 단수 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 RPM 게이지가 요 밑에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모두 다 디지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확실히 현대적인 바이크라는 느낌이 확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오프로드 모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모델처럼 라이딩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면 이것도 뭐 조작은 간단합니다. 자, 위아래로 이렇게 정보를 바꿀 수가 있는데, 세팅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네, 이렇게 위아래로 오다 보면은 세팅이라는 메뉴에서 들어가면 라이딩 모드가 나옵니다. 지나가죠, 글자가. 좀 더 들어가면 오프로드, 저니, 여정이죠. 그러니까 여행을 위한 투어링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프로드 모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긴 한데, 일단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 설정이 되면서, 두 가지 모드의 아주 큰 차이점은 아니지만, 저니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어링 모드랑 비슷해서 전반적으로 좀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이제 스로틀 반응이 약간 초반 스로틀 반응이 약간 유순해지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제 피곤함을 좀 덜해주는, 장거리 여행을 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스로틀 응답성의 변경이 약간 있고, 파워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오프로드 모드로 바꾸면은 그런 것들이 약간 유순했던 면들이 이제 1대1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원래 가졌던 파워보다 더 강해지는 건 아니고, 원래 가졌던 파워 그대로를 그냥 순수하게 내는 그런 게 이제 오프로드 모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 모드에 들어가면은 다른 점이, 전이 모드에서는 이제 ABS 모드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오프로드 모드로 적용을 하니까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ABS가 온 또는 오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메뉴를 안에 들어가야 돼서 이제 조금 직관적이지 못한 면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이제 신형 스크램블러 패밀리가 어떤 이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 헤드라이트 부분이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떤 이 크로스 마크죠, 이렇게 X 형상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카울처럼 어떤 플라스틱 파츠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헤드라이트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X 심볼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엔젤아이 같은 요 데일라이트는 이렇게 여전히 표시가 되고 있고, 개성 강한 모습이죠. 일반적인 다른 바이크들하고 조금 차별되는 부분이고, 프론트 휀다가 길게 뻗어 나와져 있고요. 이런 건 이제 오프로드 바이크의 어떤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구성이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시트고는 사실 약간 높아졌다고 느꼈어요, 기존 구형에 비하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불편하다고는 못 느꼈는데,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앉아있는데 양쪽 발이 앞꿈치만 닿고 있는 정도거든요. 아주 뭐 시트가 낮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 주파성을 상당히 고려한 그런 바이크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좀 낮은 편이고,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 자체도 크지 않고, 그렇게 무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없어서 그런지 시트가 낮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양발이 다 닿긴 하니까 뭐 전통적인 뭐 엔드로 바이크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좋게 말하면 스트리트 바이크로서는 좀 높은 편이긴 하죠. 완전히 무거운 그런 기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한국인 체형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포지션이 네이키드 바이크와 어떤 오프로드 바이크 사이에서 굉장히 타협을 잘한 것 같아요. 온로드 주행할 때도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일단 핸들바가 양쪽으로 좀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와이드형입니다. 와이드형인데, 시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손을 뻗으면은 꽤 뭐 위화감이 느껴지는 않습니다. 약간 상체가 가볍게 앞으로 숙여지는 정도고, 이제 핸들이 워낙 양쪽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포지션,
좀 앞에 주행풍을 좀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런 포지션은 뭐 네이키드 바이크라고 해도 크게 손색이 없는 정도의 온로드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고, 더불어 이제 오프로드 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스탠딩 위주로 타게 될 텐데, 이 연료 탱크가 조금 길어요. 길이가 긴 편이라서 리그립을 할 때 보통 이제 이쪽 어느 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쪽이 좀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시트랑 연료 탱크 사이 아니면 시트 쪽에다가 이제 리그립을 하게 되는데, 약간 어드벤처 바이크들은 탱크가 워낙 크니까 리그립 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걸리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미끄러질 일이 없는데 이 바이크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로드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퓨전이죠. 퓨전 계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엔드로 바이크를 많이 타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지션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어드벤처 바이크들을 주로 타셨던 분들이면 약간 포지션이 좀 다르구나,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길고 평평하게, 거의 뭐 평평하죠. 이 정도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앞뒤로 이제 옮겨 앉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굉장히 스트리트 바이크와 어떤 이런 엔드로 바이크, 산악용 바이크의 중간점을 잘 타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보면 이게 이제 스코피온 랠리 STR 스트리트 버전이긴 한데 꽤 트레드가 깊죠. 깊고,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모래나 이런 매끄러운 입자들이 많은 그런 오프로드에서도 웬만큼 흙을 퍼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콜피온 랠리보다는 조금 더 온로드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로드에서도 굉장히 위화감이 없고, 접지력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과감하게 이제 코너를 막 파고들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온로드도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체 폭에 비해서 사이즈가 이제 170mm라서 약간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출력이 낮지가 않고, 기본적으로는 830cc죠 엔진이. 800cc가 넘는 엔진이니까 이 정도 파워를, 토크를 냈을 때 어떤 다 받아주기 위한 오프로드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은 이 정도 타이어 사이즈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은 공랭 엔진이기는 한데 굉장히 좀 숙성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구형에도 썼던 엔진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두카티의 공랭 엔진은 굉장히 좀 밀도가 높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진화해 왔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 썼던 방식이긴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레드존이 한 12000rpm 정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전 영역대가 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더 짜릿한 그런 뭐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되는 그런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는 조금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순하고 다루기가 쉽고, 다만 이제 1100cc 스크램블러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수랭 모델, LTE 모델, 두카티 다른 모델들에 비하면 약간 짜릿함이 덜할 수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브렘보제가 달려있고 싱글 디스크입니다. 구동식 4피스톤이라서 장비 중량 200kg가 조금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는 충분히 잘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스펜션 작동폭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상당히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의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스토크는 길만 좀 단단합니다. 리바운드나 댐핑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브레이킹 하는 데 있어서도 올로드에서도 고속으로 브레이킹을 해도 밀리거나 뭐 어떤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대저 슬레드가 어떤 이런 스포츠성을 많이 고려를 해서 그런지 서스펜션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컴프레션, 이쪽이 텐션, 양쪽 다 신장 압축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타입이고, 뒤에 리어 숍도 마찬가지로 프리로드는 물론이고 뒤에 텐션까지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절 나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고, 워낙에 이제 활용 범위가 오프로드, 온로드 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장시간을 바이크랑 이 바이크랑 탄다고 해도 굉장히 피로도가 덜하고, 10시간이면 상당히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쉬지 않고 10시간을 탔다는 거는 적은 시간이 아닌데도 피로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 바이크를 타고 진짜 어떤 뭐 카울이 없지만 장거리 뭐 1000km까지도 그런 장거리 대륙횡단 그런 바이크로도 쓰는데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엔진 필링이나 전반적인 차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라이드에 피로감을 안 주는 쪽으로 설계를 했고, 마일드하게 유순하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하고 싶고, 확실히 온로드 같이 깨끗한 노면에서 달릴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밋밋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오프로드에서 달렸을 때는 어떤 노면이 앞에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감을 주는 그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저트 슬레드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점수를 높게 해주고 싶습니다. 확실히 어떤 이런 초심자라든지 중급 숙련자들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레저용 바이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타본 두카티 스크램블러 데저트 슬라이드 모델 시승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시승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